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화를 진보로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수많은 꽃과 동물과 식물들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아마 30억 년 전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30억 년 전의 지구와 지금의 지구를 생각하면 당연히 초등학생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다양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그 어떤 다양성을 향한 진보, 다양성을 향한 그런 진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방향을 가지고 진화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뭔가 방향, 다시 말해서 무엇이 증가하고 무엇이 혹시 감소하고 이런 혹시 그런 방향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첫 번째 후보가 사실은 복잡성입니다. 예전보다는 우리가 복잡해졌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박테리아보다 복잡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물론 박테리아 하나를 뜯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한 세균들로 그런 세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세균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세포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잡성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하나는 쌍엽기고 하나는 에어버스입니다. 어떤 게 더 복잡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겉표면만을 보면은 쌍엽기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지금은 간단해서 에어버스에는 간단해서 미끈하게 딱 나와 있어서 별로 겉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잖아요. 기계장치들, 전자장치들을 다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에어버스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복잡함을 어느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 사실은 쌍엽기가 더 복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복잡성과의 어떤 기준이 뭐냐,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복잡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 추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그건 아니다 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 제이 골드입니다. 이 스티븐 제이 골드는 지난 시간 3강에서 우리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죠. 아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도대체 소행성이 운석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6,500만 년 전에 도대체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있을 것인가? 스티븐 제이 골드는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지구의 생명의 역사의 테이프를 거꾸로 감아보자는 거예요. 리와인드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6,500만 년 전에 다시 돌리는 거예요. 소행성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놓는데 그때 풀어놓을 때 약간 초기 조건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예컨대 소행성이 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그만 게 떨어졌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생명체가 지금처럼 똑같이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잘생긴 여러분같이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다. 인간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 이건 나왔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똑같은 생명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생명의 테이프 이론이라고 하죠. 테이프를 다시 감아서 다시 툭 풀어보면 아마 다른 게 나왔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에서 우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몸도 가꾸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가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과정이 사실상 진화에도 똑같이 우리 생명체에 겪었던 거죠. 그런 사고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공룡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룡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한테는 고마운 운석이지만 6,500만 년 전에 공룡한테는 정말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조금 여기서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진화론을 배우면서 저한테 한 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을 쏟고 열심히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진화의 역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으면 저가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눈이 맞지 않았으면 제가 없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뭐 저쪽에 가서 뭐 하여간 뭔가라도 삐끗해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화론을 정말 공부하고 나서 한 가지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뭐냐면 들에 가다가 아주 그냥 야생의 꽃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이 꽃이 여기 있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진화의 그 시간들을 거쳤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 꽃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쩍새들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의미 없다고 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존재죠.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되게 아름답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3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진화는 논쟁이거든요. 스티븐 제이 골드가 그 얘기 하니까 리처드 도킨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는 진보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인정해요. 어떤 환경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아까 그 운석이 떨어졌듯이 운석 떨어지기 전에 공룡이 차지했던 그런 지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 정도의 우연성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굉장히 어떤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진보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영양들이 있는데 영양들이 막 빨리 달리니까 이 표범이 슈퍼 슈즈를 사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뭔가 장치를 개발하면 진화시키면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른 쪽은 그걸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일종의 군비 경쟁 같은 것이 어떤 한 방향으로 진보를 촉진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생명체들이 진화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 그런 게 아니다. 진화의 큰 그림을 보면 일종의 진화의 분수령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수령을 넣으면서 뭔가 생명이 한 차원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수령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벌레들 같은 거 보시면 곤충 같은 거 보시면 체절이 있죠. 예. 여러분 체절 좋아하세요? 체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체절이 뭐 진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절이 많죠. 여기 보십시오. 생명체가 체절을 갖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체절의 숫자를 조절해서 다양성을 늘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체절에 붙어있는 부속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다리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안테나를 붙일 수도 있고요, 날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체절의 숫자를 결정하고 또 체절에 어떤 부속지를 붙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레고를 쌌는데 레고 블록을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레고 블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레고 블록을 5개로 시작했을 때하고 그 5개 플러스 또 다른 5개의 레고 블록 우리가 받았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자 쪽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체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면 또 급속하게 진보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큰 그림을 그려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령을 넘는다는 겁니다. 분수령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 예컨대 세포가 하나 생겼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포를 가지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세포들을 여러 개를 또 뭉쳐가지고 다세포 생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다세포 생물 중에서 더 복잡한 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다양한 레고 블록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져서 우리가 레고 블록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처음엔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15세, 16세까지 레고 블록을 쌓다 보면은 엄청난 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실제로는 자연계에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